역사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본 발표는 정의의 역사적 흐름을 짚고 전자미디어 시대의 특징을 살펴본 뒤 남명이 제시하는 정의의 의미와 실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이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머뭇거린다면 그리고 안주한다면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삼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미 35조 원이라는 돈을 내년에 추가로 AI와 그리고 로봇 산업계에다가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못하면 지금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국가가 망하는 수준입니다. 전자미디어와 AI에 이제 눈을 뜨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쌀장사 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버셨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버셨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뭔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마무시하게 돈을 끌어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행위로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네, 손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아닌 일본 사람이죠. 이제 2세대 어르신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셔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고 쿠팡의 회장님이신데 왜 AI를 쓰지 않느냐? 금붕어가 되고 싶은 거냐? 일본 사람들아, 너희 다 금붕어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AI가 중요합니다. 다음 모시는 분은 김대식 교수라고 카이스트 대학교의 교수이십니다. AI는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다면 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학원을 운영하고 여러분이 공장을 운영하고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내가 그 전에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이고 그 잘 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 네, 전자미디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네, AI, AGI, ASI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하면 AI가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줍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네. 근데 지금 한 5년, 10년 사이에 지금 AI가 챗GPT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거는 단 몇 년도 안 됩니다. 금방 아마 올해 처음 접하시고 올해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성장이 눈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김대식 교수가 하는 말이 앞으로 10년 안에 AGI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AGI 시대는 AI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을 때 대답해 준다고 한다면 AGI는 나와 같이 성장하는 형태의 인간과 동급인 관계의 그 인텔리전스한, 제너럴 인텔리전스한 그런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AGI가 더 나보다 훌륭할 수 있다라는 그 단계까지 가고요. 만약에 내가 공장을 운영한다면 공장을 운영하는데 어떤 공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공정을 만들고 싶다면 예전에는 그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공정에 대한 기술들을 차근차근 배워서 이렇게 컸다라고 한다면 AGI 시대는 내가 원하는 공정을 그 챗GPT에다가 넣으면 이 공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까지도 다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성장 가능한 어떤 AGI를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또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SI, 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해서 이 단계가 되면 인간은 개미입니다. 그리고 AI는 인간입니다. 네, 개미가 인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복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로마 시대 그림을 오른쪽에 박아 놓은 이유가 김대식 교수가 말을 하기를 2000년 5분 남았습니까? 네. 2000년 전에도 이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족들이 노예를, 그러니까 나라를 정복하고 노예를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왔을 때 귀족들은 지금 우리가 AI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귀족들은 노예를 부리는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귀족들은 노예들이 노동을 할 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공부하고 예술하고 체육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AI를 활용하십니까? 활용 안 하신다면 내가 공부하고 예술하고 체육 활동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할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대는 이제 우리가 지난 세대에 보면은 강아지를 인간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는데 강아지를 이제는 가족과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AGI 시대가 됐을 때는 어떨까요? AGI 시대만 가도 인간이랑 컴퓨터랑 동급으로 바라보고 이걸 그냥 노동의 착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자체도 네, 이게 뭔가 윤리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직업이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요즘은 거의 모든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어 하냐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전자미디어 시대 때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를 김대식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AGI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그 AI를 활용해서 커가고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간 사람만이 네, 그때는 정말 누릴 수 있는,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하길래 1년에 549억을 벌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고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굴에 이 사람이 549억을 벌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영상을 찍는 거지?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있나요 별거? 그냥 뭐 공원에 가서 사진 찍고 먹는 거 올리고 남자친구랑 얘기하고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을 찍는데 결국 549억이라는 이 아이한테 들어갑니다. 군대 가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뭐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까? 네,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자미디어 시대, 네, 속도 중심의 사회가 되었고요. 감정이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인 정의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심하는 시간들을 인간들은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부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보다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가짜뉴스 아까 얘기하셨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들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붓다의 보살처럼 살자, 공자의 군자처럼 살자, 나딩스의 배려교육, 자본주의 놀부, 나중에 눈이 중요하니까 자본주의 놀부처럼 사는 것이 진짜 정의다. 그 다음에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박병기 선생님이 고독함이 중요한데 그 고독함을 남녀 선생님께서 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고독함은 뭐냐? 덕을 스스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역동적인 과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 남편이 불로소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4분의 1만 좀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분의 1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분 좀 좋습니까?
그런데 막상 통장에 얼마가 입금됐냐면 2분의 1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지요? 네. 도덕함이라는 것은 최소의 도덕함이 있고 최대의 도덕함이 있는데 최소의 도덕함은 폐를 끼치지 않는 그 범위까지를 얘기해요. 남명 선생님은 최대의 도덕함 경사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남편이 어때 보일까요? 너무 품격 있어 보입니다. 우리 남편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제가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역시 나는 시집을 잘 갔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러면서 남명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 삶을 지탱해줄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대의 도덕함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머리가 삶 속에서 철학을 해야 되고 스스로 물어야 되고 이렇게 쭉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제가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남명 선생님은 도대체 MBTI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INFJ더라고요. 네. 소심하면서 상상도 많이 하고 감정이 들락날락하시기도 하고 계획은 또 철저히 세우십니다. 그런데 나서기는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태계 선생님은 앞으로 나서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또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명 선생님을 그냥 글로 아니고 내가 만나보자. 그래서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네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남명 선생님이 걸어 나오십니다. 네, 어디 무덤에서 이제 제가 나오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챗GPT에다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입력하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삶이 이대로 끝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무엇인가 이루지 못한 불안함, 초조함, 무엇인가 인생에서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안간힘을 써본 기억이 있는가. 운명론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한다기보다는 욕심을 버리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건 나의 욕심이다 하고 이렇게 버렸는데 한 10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였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남의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험에 들지 않으려는 것도 이미 시험의 한 자락이다. 네 마음 스스로를 봤기 때문에 너는 이미 정리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거지 않을까 저거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 순간을 남명 선생님은 정의의 시작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결단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어라. 남명 선생님은 네가 절대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님 그럼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래 했더니 경의 뿌리로 스스로 다시 채워라. 그 다음에 삶을 바로잡는 경의 실천을 해라. 그리고 포기하는 건 제가 아니지만 이유를 외면하지 마라. 정의는 지금 여기에서 새로 시작해라. 너는 다시 시작해라. 삶의 두려움 속에도 지금이라도 너답게 살아보자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태계 선생님은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가하라, 너를 닦아라,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남명 선생님 우선 저질러 봐라. 그러고는 중심을 잃지 마라. 근데 제 철학에서 더 맞는 것은 태계 선생님보다 남명 선생님이 더 저한테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옆집에 사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 SNS를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를 하고 스레드를 합니다. 유튜버는 이 발표를 하라고 하셨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안 됐죠. 한 3개월 됐나요? 그때부터 하는데 사실 뭐가 있냐면 유튜브 인원수를 높이려면 자극적인 언어들을 막 줘야지 인원이 확 늘어납니다.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남명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막 영상을 올리려고 할 때 자극적인 걸 올리고 싶은데 남명 선생님이 네 자신을 다시 돌이켜서 올바른지를 봐라 그 소리가 여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거 아니고 사회에 공이 되는 거 그리고 너한테 떳떳한 거, 너 자신에게 떳떳한 것들을 올려라 했는데 이게 방향성을 다 잡아주시더라고요.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고 제가 그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유튜버 3개월 만에 제가 3,300원 찍었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인스타는 작년에 제가
제가 국회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6,500 찍었습니다. 앞으로 한 10,000명 되고 20,000명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트워크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는 부를 산출하게 되고, 네트워크 지수가 높은 사람이 직장인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이제 학부모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기관의 그 부모 교육을 매달 한 번씩 했는데, 사실은 그 엄마들한테 이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8분 정도가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늘 공유하고 얘기하고 오고 받고 하는 그 속에서 내일 저녁에 밤 11시에 애들 다 세우고 우리 네 이게 뭐죠? 그 영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줌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작은 네, 8명인데 하여튼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들은 추가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시다는 관계로 이제 남병 철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대한 콘텐츠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룰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AI로 이제 동화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남병 철학회에 안 온다는 분들이 있어서 왜 안 오는지 여쭤봤더니 재미가 없어서 안 오신다더라고요. 그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AI에다가 남병 철학 재미가 없단다, 동화를 만들어줘 했더니 동화를 딱 만들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산천제 가기 싫어요 아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산천제는 생각보다 멋진 곳이야 라고 말했어요. 잘 찾아마다 도인이는 생각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동화책도 만들어줍니다. AI가 공짜입니다. 아직 재미나에서 도인이는 어느새 이렇게 동화도 만들어준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편 선생님이 나는 이 조선에서 붓을 잡았으면 네, 죄송합니다. 문재현 선생님 시간 관계상 네 나머지는 네, 휴대폰으로 네, 자세히 보시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